결혼 생활을 오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단 얘라도 있는 게 낫겠지. 배우자가 불쌍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 불쌍합니다. 여러분, 섹스리스여도 돼요? 내가 성관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쟤랑 하기 싫은 거죠. 이 정도 사유로 이혼해도 되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징징이들을 위한 이혼 수업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700여 개의 영상을 통해서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결혼을 신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결국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관계를 어떻게 맺고 끊을 것이냐? 나를 어떻게 알고 상대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였고, 결혼을 신중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 수업을 지난달에 오픈을 했고요. 자, 이제는 드디어 여러분들이 고대에 맞지 않으시던 징징이들을 위한 이혼 수업이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인간 사회에는 매우 많은 관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결혼과 이혼에 대한 관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게 가장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계만 잘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푼다는 게 잘 세울 수 있으면 다른 기타 관계는 그냥 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관계를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변화가 두려운 징징이들을 위한 이혼 수업이에요. 이혼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혼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변화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두려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징징이들을 위한 이혼 수업입니다. 부제는요, 절지예요, 절지. 절지가 뭐냐면 제가 강조하는 말인데요. 마디절, 지. 매듭을 짓는다. 매듭을 지어야지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의 부제는 매듭 짓고 나아가는 힘입니다.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 수업의 부제는 뭐냐면요, 나를 세워라요. 나를 세운 다음에 결혼하는 거예요. 무작정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혼은 뭐예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뭐예요? 매듭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힘까지 도출되게 하는 강의가 될 겁니다. 자, 징징이들을 위한 이혼 수업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배움은 물론 깔끔하게 관계를 매듭 지을 수 있는 실전 지식, 그리고 이혼이라는 큰 변화 이후, 이게 중요하죠. 내 삶을 제대로 세우는 법을 공유합니다. 여러분, 이혼 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혼 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 수업으로 돌아가요. 왜냐면 그 수업은 관계를 어떻게 맺고 끊을 것이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수업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느냐,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고요. 내가 여기에 얼마나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아이들에게 이혼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생각의 힘으로 이 생각의 불합리성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우울증을 달고 다니는 사람. 그냥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우울증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인데 나는 언제나 밝고 쾌활한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내가 우울증에 걸려있는 거야.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 그런 분들. 오기로 살고 있는 사람들 있으세요? 결혼 생활은 오기가 아니에요. 당장 이혼하고 싶은 사람. 근데 뭐예요? 두려운 사람이죠. 이혼이 두려운 사람. 산송장처럼 살고 있는 사람. 이거 뭐예요? 그냥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이혼 사유가 없네? 쟤는 이혼을 안 해주네? 그럼 난 어떻게 해? 난 그냥 이러고 살아야 돼? 그럼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매우 위험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요,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는 사페야, 막 어쩌고 막 얘기, 아스퍼거 증후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포기라는 건 뭐야? 다 똑같지 뭐. 그 말은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매우 곤란합니다. 이 결혼 생활이 곤란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삶을 살기가 매우 힘들어요. 자, 새로운 사람을 못 만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혼을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나 얘랑 이혼하면 나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단 얘라도 있는 게 낫겠지 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 뭐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답게 바로 서지 못한 거예요. 이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립이 안 됐으면 다시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혼 할당량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말이 뭐냐면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아, 우리 집에 자매인데요. 언니가 이혼했어요. 근데 나까지 이혼하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상심하시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동네 창피해서 못 다니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혼할 수 없어요. 이혼은요, 할당량이 없습니다. 이혼 할당제는 없어요. 조론을 고민하는 사람. 자, 조론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이걸 유사 이혼이라고 하는데, 조론의 의미를 알면 내가 조론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조론이 필요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자, 배우자가 불쌍해 죽겠는 사람. 배우자가 불쌍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 불쌍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이러고 살고 있지? 행복하지 않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에 걸리고 싶지 않은 분. 제가 이걸 드립을 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암에 걸리시는 분들 실제 많이 봤고요. 뭐 물론 내 배우자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우리가 그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아니, 이런 분들 있어요. 이러다가 내가 암에 걸리면 다 저놈 때문이야. 다 전염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 이런 분들도 두려워서 이혼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리즈 시절 사진을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 이건 저였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29살의 저의 모습을 보고 증명사진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아,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나?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우울증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이게 똑같은 말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가물가물한 사람. 제가 이혼 상담을 할 때 매번 여쭤봐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그 질문에도 그냥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답을 잘 못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지? 지금은 자신감이 없고 쓸모없는 사람 같아 보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결혼하기 전에 젊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알아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헛된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헛된 노력. 왜? 이혼하기 싫으니까. 왜 이혼하기 싫을까? 근데 그것에 대한 해답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불행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꿈꾸는 사람. 지금 불행한 분이요, 10년 뒤, 20년 뒤에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럴 수는 있겠죠. 이제 행복이 뭔지 몰라.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20, 30년 뒤에, 내가 지금 불행한데 20, 30년 뒤에, 아, 그냥 이게 행복인가 보구나. 사람 사는 거 다 별거 없구나. 이게 인생이지 뭐. 라고 체념하는 듯이 말을 하면서 마치 그게 행복인 양 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불행한 사람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유독 배우자와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 네. 관계의 문제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내 배우자도 다른 데 가면 괜찮아. 그러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두 사람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자, 대화가 단절된 부부, 애들을 통해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문자로 대화하거나 아니면 그것조차 하지 않는 분들 많아요.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암에 걸리는 거예요. 또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쇼윈도 부부, 섹스리스 부부. 여러분, 섹스리스여도 돼요? 안 돼요. 제가 날 건드리지 않으니까 나 더 편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이라는 건요, 섹스, 성, 이거는요 되게 중요한 결혼의 본질이자 요소예요. 근데 이렇죠. 성관계 하는 게 노동이에요. 나한테 노동이야. 근데 부부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줘.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난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그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관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쟤랑 하기 싫은 거죠. 여러분, 성관계는요 굉장히 원초적인 거라서 무슨 척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제가 싫은데 좋은 척을 하면서 성관계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싫은 사람하고 내가 성관계를 어떻게 해요? 그건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냥 기분 나빠, 짜증나,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핵심이란 말이에요, 성관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관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섹스에 관심이 없어가 아니라 쟤랑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걸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내가 여기에서 해당한다, 하나라도 해당한다, 뭐 하나 이상이다, 그러신 분들은 이 수업을 반드시 들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혼 수업 강의 개요를 한번 볼게요. 자, 부제는 절지, 어떻게 매듭질 것인가, 매듭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아가는 힘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썰물과 밀물처럼 끊임없는 움직임과 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국면을 제대로 매듭지어야 비로소 온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실패도 나의 삶에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아는 변호사가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매듭 짓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자, 무엇이 특별한가요? 볼까요? 첫째, 변해야 할 때 변하지 못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죽음뿐이에요. 새가 알에서 고통스럽지만 그 알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새는 죽어요. 가만히 앉아서 죽느니, 죽음을 기다리느니, 빈 껍데기로 사는 것보다는 밖에 어떤 세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감싸고 있는 그 작은 세계를 깨고 나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인생에서. 이게 결혼, 이혼뿐만이 아니에요. 혹시 헛된 노력을 반복하며 문제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배우자가 변할 수 있는 사람인지 궁금하십니까? 배우자에 대한 신속한 판단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농담을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이게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아는 변호사가 배우자를 평가하는 기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류 논어를 통해서 세워드리는 거기 때문에 믿으셔도 돼요. 공자님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자, 둘째, 이혼 3대장 뭔가요? 우리가 보통 외도, 폭력, 도박을 이혼 3대장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게 아니어도요. 이게 아닌데 유치한 사유로 이혼해도 되나요? 우리가 보통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궁금하신가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도, 폭력, 도박은 오히려 이혼 3대장은요. 오히려 쉬워요. 이혼을 판단하기도 쉽고 이혼도 쉬워요. 근데 그 이외의 것들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일상이 침해되는 것들 증명하기도 어렵고 이혼 사유로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렇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그리고 지금이 이혼의 타이밍인지 고민이신가요? 제가 타이밍을 잡아 드릴 겁니다. 아는 변호사가 여러분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각각의 사유에 있어 명확한 이혼의 타이밍을 판단해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혼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그 놀랄만한 의사결정 과정, 나도 예외일 수 없는 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언제 이혼을 하는가? 이 정도 사유로 이혼해도 되나? 이혼은 사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결국은 내가 중요한 건데요. 그것에 대한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셋째, 이혼의 핵심은 청산이죠. 자녀는 누가 키워야 할까? 재산분할은? 이혼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하는지? 어렵다고 또 회피하실 겁니까? 무너진 당신이 주체적으로 이혼을 선택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잘 매듭 지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이혼은 됩니다. 이혼은 돼요. 그러니까 이혼이 될 거냐? 이혼에 여러분들이 매몰되어 계시면 안 되고요. 나는 뭘 해야 돼요? 이혼 후에 나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혼 후의 삶이죠. 이혼 후에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이혼 후 자녀가 상처 입지 않을까 걱정이십니까? 자녀보다 여러분이 더 걱정이에요. 자녀는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이 걱정돼요. 법률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내 자녀를 보호하고 주체적인 사람으로 살기 위한 노하우, 아는 변호사가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이 수강생분의 수강 후기를 한번 볼게요. 아변님의 삶과 사회생활, 인간관계, 특히 결혼과 이혼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을 찾아 듣다 강의까지 신청하게 되었네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가운데 증오심이 가득했던 제게 내 경계를 넘어야겠다는 오기와 가치관을 심어준 강의로 저는 매일 아침 오늘은 어떤 경계를 넘어볼까 생각한답니다. 각서와 합의서의 법률적인 가치를 명확하게 짚어주시고 그 작성법까지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는데 이혼을 앞두지 않은 분들도 성숙한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아변님과 함께 사람 보는 통찰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수강 후기를 보면요. 아는 게 힘이라는 걸 실감한 시간이었습니다. 결혼이든 이혼이든 결국 법률행위인 건데 그동안 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 결혼 및 이혼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법적 조항들을 사례와 함께 배우고 난 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지닌 속뜻을 알게 되었답니다. 특히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 서식, 합의서와 부부재산 약정서, 재산분할 협의서 등을 아낌없이 교육 자료로 주셔서 놀랐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을 볼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등 주옥같은 이야기들이 알차게 담긴 시간들이었습니다. 혼자서 하려니 막막해서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용적인 강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이 강의를 들으시면요.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커리큘럼을 보면요. 총 4회로 이루어져 있고요. 1회차 강의는요. 이혼의 타이밍이에요. 좀 진단을 하는 거죠. 나의 지금 현재 결혼 상태를 진단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언제 이혼을 결심하는가?
이런 것으로도 이혼해도 될까요? 배우자의 불륜과 이혼의 타이밍은 어떻게 되는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배우자가 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녀를 위해 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 내가 노력하면 배우자가 변할까? 배우자의 등급 평가,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례에 맞게 질문하는 법. 우리는 질문을 잘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 그것도 이제 실전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자, 이혼 할당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이혼했으니까 나는 이혼하면 안 돼가 아니고요. 남동생이 이혼했으니까 나는 이혼하면 안 돼. 그런 거 없습니다. 이혼 포인트 정립. 이거 이혼할 때 뭘 준비해야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이거 이혼 포인트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혼 게이지 체크. 자, 이혼은 게이지가 있습니다. 이혼 게이지가 만땅이 차야지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갈등이 이렇게 올라가는 고조되는 단계에서도 각각의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회차 강의는요. 매듭을 잘 짓는 법이에요. 자, 이혼은 청산이다. 이혼의 룰 이해하기. 유사이혼이 별거와 조론이죠. 이것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접목시켜 볼 수 있는지, 내 경우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협의 이혼은요, 카드 게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면요, 이런 협상을 할 수 있는, 협의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협의 이혼을 할 수 있게 스스로 나홀로 소송처럼 그런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혼의 꽃은 재산 분할이죠. 양육권과 친권은 누가 가져야 하는지, 이혼의 서막, 선빵을 날리다. 이것도 여러분 무시할 수 없어요. 선빵을 날리는 거. 법률서식 작성법, 각서, 합의서, 계약서 이런 것들 어떻게 써야 되는지 변호사의 도움 없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다양한 작성례나 그런 것들을 드릴 거예요.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 거고, 이혼 소송은 과거에 대한 평가다. 이미 지난 일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매몰되어 계시면 안 돼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고, 자, 3회차 강의는요. 자, 그럼 이혼 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혼과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는 자녀가 아니라 나다. 자식은 타인입니다. 그러니까 남남이란 말이 아니라 자식의 타인성을 인정해야지 자식을 존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굉장히 미숙하거든요. 자녀 교육법이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혼을 했던 안 했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자, 이혼 낙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법률은 한 번으로 족하다. 이것도 재혼한다고 막 기웃기웃 거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요, 재혼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다. 돌싱의 연애법, 연애는 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그럼 연애를 해야 되느냐? 한 번은 이혼할 수 있는데 2번 이혼하시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연애하시고, 법률로는 한 번만 하시는 걸로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혼녀가 망해가는 과정. 어떻게 해서 이혼녀가 이혼 후에 망해가는가,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4회차는 수강생 질문 답변 라이브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다 듣고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부분들을 이 라이브 시간에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강의는 총 4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요. 3시 반까지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월 28일, 2월 11일, 2월 18일, 2월 25일 이렇게 매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실시간 수강이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빠지게 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녹음본을 올려놓을 거고요. VOD를 올려놓을 거라서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를 한 달 동안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요. 이 강의는요, 라이브를 통해서 에너지를 나누는 것과 더불어 반드시 복습을 해서 자신의 내면화가 필요한 강의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꼭 열심히 하실 분들, 그런 각오가 되신 분들이 들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 수업과 마찬가지로 징징이들을 위한 이혼 수업에도요, 아류 논어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생각의 근거는 논어예요. 논어의 바탕을 두고 있는 강의예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막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류 논어를 통한 여러분들을 바로 세우고 이립하고 그 다음에 절지, 나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이든 아니든 정리가 꼭 이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문제가 있는 결혼 생활을 했어. 그러면은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는
마지막 솔루션은 이혼이고요. 그 전 단계, 이혼에 이르기 전에 다양한 상태가 있잖아요. 각각의 단계에서, 각각의 갈등 단계에서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솔루션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이혼할 거 아닌데? 자, 이 강의는 절대 이혼을 조장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혼은 해결책이 된다. 여러분들의 솔루션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지금 이혼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더 노력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인지, 그럼 노력을 한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실 수 있게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혼 후에 나의 삶까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결혼한 분들의 교양 필수 강의 1월 13일 오늘부터 1월 23일 월요일까지 얼리버드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얼리버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강의를 신청하시면 절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이버 카페, 아는 변호사 네이버 카페도 있으니까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언제 오픈을 하느냐라고 성원을 주셨던 징징이들을 위한 이혼 수업이 드디어 이번에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징징이들을 위한 이혼 수업, 결혼 생활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징징이들을